반갑습니다. 초중고 내신 한능검까지 쉽고 재밌게 배우는 역정 한국사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역사 수업 시작합니다. 깡 역정 한국사 가봅시다. 자, 한국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은 한국사 능력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역사가 뭔지 이 관련해 가지고 학교 내신에는 충분히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훑고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게 있고,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사실로서의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를 갖다가 사실로서의 역사라 불러요. 그 다음에 기록으로의 역사는 뭐냐면 주관적인 개입,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된 것을 주관적,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러면 와닿지가 않는데, 이 사실로서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면 가장 편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편찬하였다. 이거는 사실일까 기록일까? 사실이죠. 말 그대로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말고 세종대왕은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위하여 한글을 창제하였다. 이거는 뭘까? 기록으로의 역사예요. 왜?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야. 누군가 역사가의 판단이 들어갔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구나, 이렇게 역사가의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기록으로의 역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 내신 과정에서는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서 알아두면 되고, 다른 거 해볼까? 몽골의 침입을 맞아서 고려 백성들은 40년간 저항하였다. 사실이죠. 자, 몽고의 백성들은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고려의 백성들은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40년간 몽골에 저항하였다. 기록이죠. 민족 정신 지키려고 한 건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싸운 건지 모른다는 거. 이건 주관이 개입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요게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의 역사고, 자,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그 자료들을 뭐라 부르느냐? 사료라고 얘기를 해요. 사료가 그 애완동물 먹이는 거 아니죠? 자, 사료에는 뭐가 있냐면 유물이란 것이 있고, 또 유적이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이란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주로 있는데, 유물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요게 유물이에요. 그 다음에 유적은 들고 다닐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고인돌은 유물이라 안 하고 유적이라 해요. 고인돌을 주머니 넣고 다닐 수 있어? 미친 거지. 절대 못 가져다니죠. 그래서 이걸 유적이라 불리는 거고, 기록이란 거, 기록은 뭘로 써야 돼? 그렇죠. 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기록이란 건.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누는 시대 구분이 바로 역사시대와 선사시대,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자, 역사시대란 거는 뭐냐면 문자가 존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통해서 기록으로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시대라 해서 이걸 역사시대라 부르고, 여기에서는 역사시대의 사료는 어떤 걸 이용할까? 유물과 유적과 기록, 이 세 가지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시대예요. 왜? 문자가 있으니까 기록을 남길 수가 있는 시대란 말이야. 기록으로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시대야. 그게 역사시대고, 선사시대는 뭐냐면 역사시대보다 앞선 시대라 해서 이걸 선사시대라 불러요. 여기는 뭐가 없어?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여기는 뭘로만 판단할 수 있다? 유물과 유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사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있느냐? 구석기와 신석기가 있죠. 그 다음에 역사시대는 청동기, 철기가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청동기 이후, 청동기 때 드디어 문자가 발명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문자를 통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시대고, 이때부터는 역사시대라 부르는 거. 그 이전에 선사시대는 뭐 구석기와 신석기, 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는 문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록이 없다 보니까 뭘로만 판단한다? 유물과 유적, 고인돌 유적, 고인돌이 아니라 뭐 움집의 유적이 어쩌고, 동굴 유적이 어쩌고, 아니면 뗀석기가 어떻고, 간석기가 어떻고, 이런 유물과 유적으로만 이 시대를 판단하는 거고, 신석기에 살았던 뭐 김모씨가 어떻게 살았다 이런 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구석기, 신석기를 역사시대보다 앞선 시대라 해서 이걸 선사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로 나가느냐? 구석기부터 진도를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국사 능력시험에 항상 나오는 파트죠. 선사시대 문제는 항상 1번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갖다가 구분하는 딱 한 가지 기준. 다른 교과서에는 뭐 석기로 구분하고 하는데 내가 수업할 때는 뭘로 구분한다고? 아무도 모르네. 그렇지, 먹는 걸로.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뭘로 초점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먹는 걸로 초점을 잡고 들어가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왜 이래? 또 녹화 안 되는 거 아닌가? 자, 구석기 시대 약 70만 년 전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구석기 시대에는 뭘로 먹고 살았느냐?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먹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는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사냥은 뭐야? 고기 같은 거 잡아먹는 거고, 채집은 열매 같은 거 이래 채취해가지고 먹는 거죠. 그래서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먹고 살았다. 그래서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먹고 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 학장동에 살고 있는 구석기인이라고 생각해봐. 학장동에 있는 고기와 물고기 뭐 과일 전부 다 먹었어. 다 먹었으면 물고기가 다시 태어나길 기다려야 돼? 아니죠.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과일이 다시 나길 기다려야 돼? 그 전에 굶어 죽죠. 그래서 뭐야?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이동할까?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냥과 채집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무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저 옆에 큰 들소가 하나 있어. 자, 그런데 김건희가 어떻게, 저 들소 한 마리 잡아먹으면 배가 터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뗀석기를 딱 들고 와서 들소야, 내 피와 살이 되어라 이러면서 들소를 뗀석기로 한 대 때리는 순간 김건희가 죽을까 아니면 들소가 죽을까? 들소가 죽는다고? 김건희 나가 빠이빠이. 들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죠? 성환쌤도 안 돼. 성환쌤이 죽어. 들소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 맞죠? 그래서 들소 사냥을 할 때 혼자 할 수 있어요?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생활한다? 무리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뭔가 사냥을 해왔다. 자, 사냥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채집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맞지? 그때 만약에 우리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보면 사냥팀이 사냥에 실패했을 때 채집팀이 따온 과일을 갖다가 내가 땄으니까 자기 혼자 먹어요? 아니면 똑같이 나눠 먹어요? 똑같이 나눠 먹죠. 왜? 안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실패하면 내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 사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걸 흐름대로 물고 가야 돼. 자, 사냥과 채집을 해가지고 먹고 살다 보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이동 생활한다. 그 다음에 혼자서 사냥 안 되니까 어떤 생활? 무리 생활을 한다. 다음번에 내가 사냥 실패할 때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평등 사회, 똑같이 나눠 먹는 평등 사회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얘들은 어디에 살았느냐?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어요. 주로 동굴에 살고 동굴이 없는 곳에 가면 막집에 살았어요. 자, 동굴이란 곳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동굴 들어가 본 적 있는 사람 있어? 동굴 가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야? 동굴이야. 이 시대는 또 뭐 먹고 살았어요? 사냥과 채집이죠. 사냥감과 채집감이 많은 곳은 산일까 평야일까? 산이겠지, 당연히. 맞지? 맞잖아. 산에 가야지 뭐 과일도 많고 이렇지. 뭐 평야에는 뭐 그냥 풀밖에 없잖아.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동굴에 살 수밖에 없어. 동굴은 어디 있어? 산에 있어? 평야에 있어? 산에 있죠. 그래서 구석지 시대 유적지를 특징적으로 딱 보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요 내륙 지역에 분포하는 것이 대다수가 뭐다? 구석기 시대 유적지예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륙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이 구석기 시대 유적지다. 내륙에 동굴이 많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동굴이 없는 곳에 가. 그럼 동굴이 없는 곳에는 동굴이 없으니까 집을 갖다가 멋지게 지어서 살 수는 없겠죠. 언젠가 또 이동해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막 지어서 살죠. 이걸 무슨 집이라 부른다? 막집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동굴에 살면서 동굴에다 그림 하나 그려놓죠. 그게 바로 뭐? 동굴 벽화죠. 여기 들소가 나왔죠. 들소를 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들소 잡으면 진짜 배 터지게 먹을 건데 저 들소 잡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동굴에다가 그림 그려놓은 거. 요게 바로 뭐다? 동굴 벽화예요. 알겠습니까? 동굴에 사니까 당연히 동굴 자기 집에다 그림 그려놓은 거야.
자, 동굴에 살면서 그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때 석기를 뭐를 썼느냐, 뗀석기라는 걸 사용해요. 뗀석기에는 주먹도끼가 있고 순배찌르개라는 것이 나중에 후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요게 바로 주먹도끼예요. 왜 뗀석기라고 얘기하냐면 돌을 떼서 쓴다고 해서 뗀석기죠. 원래는 요 전체가 하나의 몸돌이라 해서 커다란 돌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다른 돌로, 요런 돌이 하나 있는데 이 돌을 다른 돌로 탁 깨고 탁 깨면 요 뾰족한 요 부분 있죠. 이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떼서 썼다 해서 무슨 석기? 뗀석기라 얘기를 하고, 대표적인 뗀석기가 바로 이 주먹도끼예요. 우리나라에선 주구장창 나오죠. 그 다음에 순배찌르개라고 해가지고 구석기 시대 후기로 가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해요.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다 보니까 동물들도 작아지고, 이 작은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이런 순배찌르개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다. 작은 석기가 등장한 거예요. 요 부분을 갖다가 순배라고 불러요. 순배라 부르고, 여기다가 뭘 끼울까? 그래가지고 이래 나무 끼우면 이게 만약에 창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얼마나 크느냐? 주먹도끼는 커요. 이 물병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인데, 순배찌르기에 요 순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얼마나냐면 요 정도 크기. 조만한 이런 새석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구석기 시대 후기에 오게 되면 동물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력지는 아까 주로 어디에 분포한다? 내륙에 분포한다. 왜? 동굴이 내륙에 많으니까. 동굴은 산에 있고, 산에는 먹을 것이 사냥감과 채집감이 많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연결해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적지는 뭐가 있느냐? 자, 지금부터 구석기 시대 유적지는 전부 다 동굴자 들어가면 구석기 시대 유적지예요. 알겠습니까? 왜? 동굴에 살았으니까. 충북 청원의 두루봉 동굴 어느 시대 유적지? 구석기. 단양 금굴 유적 어느 시대 유적지? 구석기. 맞죠? 단양 상실이 바위 그늘. 바위 그늘은 뭐야? 바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굴처럼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거 어느 시대? 구석기. 천재들이네. 그래서 동굴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시대? 구석기로 가버리면 돼. 그런데 동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석기 시대 유적지, 요게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공주 석장리라는 유적이 있어요. 공주 석장리, 충남 공주에 가면 석장리 유적이 있는데 이게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유적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와. 그래서 한국사 능력시험이나 이쪽에는 공주 석장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뭐다? 아, 구석기구나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 버리면 돼요. 자, 여기는 뭐 전기 후기가 다 출토되는 유적지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가 그 경기도 연천 전곡리라는 곳이 있죠. 이거는 누가 군생활한 곳이라고? 그렇지, 내가 군생활한 곳이야. 자, 우리 지도를, 한반도 지도를 딱 그려보면, 자, 여기에 서울이 있고 서울 위에 의정부가 있어요. 의정부 위에 동두천이 있고 동두천 위에 연천이란 곳이 있어요. 경기도 연천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은 북한 땅, 3분의 2는 남한 땅이에요. 하다못해 개성보다 더 북쪽에 있는 것이 경기도 연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미군 애들이 많이 와 있어요. 지금이야 좀 많이 밑으로 내려갔던데 이쪽에 미군 애들이 많단 말이야. 미군 애들이 많은데 이 미군이 발견한 것이 바로 경기도 연천 전곡리의 아슐리안계 주먹도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알죠? 우리가 모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교죠. 다만 말이 안 통해서 못 가지. 미안해요. 아무도 안 웃네. 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에 모비우스 교수라는 교수가 하나 있었어. 그 교수가 뭐라고 했느냐? 유럽이나 인도, 유럽 쪽에서는 주먹도끼 문화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주먹도끼.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들어가면 돼. 그냥 듣고 가면 돼. 그런데 동아시아, 아시아 쪽에서는 찌개 문화가 발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뭔 말이냐면 주먹도끼가 찌개보다 약간 더 발전된 형태야. 그러니까 인도나 유럽 쪽은 뭐야? 우리보다, 아시아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구석기 문화가 있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걸 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경기도 연천 지역에 와 있던 미군이 산책을 하다가 우연찮게 뭘 발견했느냐? 주먹도끼를 발견했어요. 주먹도끼를. 그런데 이게 뭐야? 아슐리안계 주먹도끼라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한반도 지역에서만 발견이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수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렇지, 하버드 대학 교수의 이론을 깨버린 거니까 우리나라 교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시험에 주구장창 나오는 주먹도끼가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아슐리안계 주먹도끼예요. 그래서 딴 거 볼 필요 없어. 무조건 이 돌도끼, 주먹도끼 나온다. 이게 뭐예요? 아, 구석기 시대 유물이구나. 자, 그 다음에 동굴이 나오면 전부 다 어느 시대? 구석기 시대다. 그런데 아닌 곳 어디? 공주 석장리와 경기도 연천 전곡리가 나온다. 그러면 어느 시대 유적지? 구석기구나. 요거만 판단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특히 경기도 연천 전곡리는 누가 군 생활했다고? 내가. 미군이 아니라 내가. 난 미군 아니거든. 한국군이거든.
자, 그래서 사회쌤이 여기서 군생활을 했구나. 슐리언계 주먹도끼 맞지? 이게 발견됐다. 유일하게 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자, 넘어가고 자, 그 외에 충북 청원의 두루봉 동굴. 동굴 나왔네. 어느 시대? 구석기죠. 근데 이거는 한번 넣은 이유가, 자, 이게 뭐냐면 이게 흥수아이라는 거예요. 흥수아이인데 그 동굴 안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한 6살 정도 되는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 아이의 뼈다구가 그 돌판 위에 나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매장했는데 이 가슴팍 부근에서 대량의 꽃씨가 발견이 됐어요.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말 그대로 아이가 죽은 거야. 6살짜리 아이가 죽으니까 이 아이를 땅에다 묻으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걸 꽃을 갖다 여기다 뿌려가지고 이제 매장을 했다는 얘기잖아. 시신을 매장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에 관심을 가졌다? 죽은 다음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수아이는 한 번쯤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충북청원의 두루봉 동굴은 집어넣었어. 이거 누가 발견했을까? 그렇죠, 김웅수 박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진호가 발견한 뭐야? 이제 진호아이 되겠지. 그렇다고 동굴 가면 안 돼. 자, 이것도 알아둬야 되는, 알아두면 좋고, 구석기 시대는 원래는 날이 추웠어. 추웠기 때문에 동물들이 커가지고 들소나 이런 게 있었는데, 구석기 후반기로 오면 순배찌르기가 등장한다 그랬죠. 왜 이런 작은 석기가 등장하냐면, 원래 요게 내가 지금 요렇게 하는 게 이게 육지예요. 여기가 바다였어. 여기가 바다. 그러면 중국, 한국, 일본이 육지로 연결돼 있었다는 거야. 빙하기 때는. 알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석기 후기가 되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 일본, 중국이 갈리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있죠. 중국 있을까? 있어요. 근데 일본은 없죠. 이것 때문에 일본이 한번 개망신 당한, 전 세계 고고학계에서 무시를 당한 사건이 하나 있죠. 한국, 중국엔 전부 다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있는데 일본에만 없단 말이야. 없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학자가 왜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하다가 일본 언론에 대서특픽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드디어 일본에서도 구석기 시대 유적지 발견하면서 어떤 교수가 막 사진 찍히고 난리가 난 거라. 이 사람이 땅만 파딱하면 구석기가 나와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했는데 그걸 의심을 한 기자가 이 교수를 따라다닌 거라.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어째 구석기 유물들을 막 찾아가지고 땅에다가 묻고, 그 다음에 한 몇 달 뒤에 가서 여기를 파보자 이러니까 막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게 밝혀지게 되면서 일본 고고학계는 전 세계에서 무시당하죠.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 믿을 수 없죠. 혹시 여기 일본 사람 있어요? 일본 사람 있으면 일본 역사 배우러 가야죠. 한국 역사 배우가 뭐 하려고. 자, 구석기 시대 뭘로 초점 잡고 들어간다? 먹는 거, 사냥과 채집을 하니까 이동생활, 무리생활, 평등사회였다 얘기를 했죠. 뭐야? 깜짝 놀래라. 심장 떨어질 뻔했어. 자, 신석기 시대도 뭘로 초점 잡아야 된다? 먹는 거. 자, 드디어 신석기 시대에 뭘 먹고 사느냐? 농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농경, 목축도 마찬가지예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것이 신석기 시대. 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데 벼농사를 지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조피수수 같은, 왜 안 넘어가? 조피수수 같은 밭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요게 뭔지 알죠? 이게 좁쌀이에요. 좁쌀이 쌀이 요만하면 좁쌀은 얼마네? 요만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 나오죠. 좁쌀밥. 이걸 갖다 줄여가지고 조밥, 이거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좁쌀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조피수수 같은 이런 농작물, 밭농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된 거야. 밭농사가 시작되면서 조피수수 같은. 그래서 이 조피수수 할 거야 그것도. 자, 그래서 좁쌀 같은 이런 조만한 좁쌀들을 갖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걸 여기다 쌓아 놓는다. 바람이 훅 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날아가죠. 쌀알이 떨어져도 그거 주스려면 찌급할 건데, 이 엄청난 좁쌀, 이 조만한 좁쌀 많은 것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걸 담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토기, 말 그대로 그릇이 필요해가지고 나온 것이 토기가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에 토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토기는 뭐 때문에 등장한다? 좁쌀 같은 이런 농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토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토기는 뭐가 있느냐? 이런 민무늬 토기가 있고 빗살무늬 토기가 있어요. 근데 몇 가지 더 외워가면 되지. 자, 이거 토기 순서 외우는 아는 사람. 자, 이런 민무늬가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눌러찍기 압인무늬라고도 하는데 눌러찍기 토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하방 부분에 등장해요. 빗살무늬가 등장한다.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면 되고, 특히 이른밑무늬와 빗살무늬는 꼭 알아둬야 돼요. 자, 이거 그래 어떻게 해요? 오늘 똥 쌀 때마다 뭐 이런 더 눌러 뭐 뱃살. 자, 이래가지고 자 전부 다 자 찍어 손가락 찍어 빨리. 이런 더 눌러 뱃살 뭐 이런 더 눌러 뱃살. 왜 안 따라해? 이런 더 눌러 뱃살 뭐하라고? 오늘 똥 쌀 때마다 이런 더 눌러 뱃살 뭐라고? 이런 더 눌러 뱃살. 자, 이런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 찍기 토기 뱃살무늬 토기 하면 죽는다. 빗살무늬 토기예요. 어차피 우리가 치는 시험은 뭐야? 서술형 아니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다. 알겠습니까? 이런 더 눌러 뱃살 알아두십시오. 특히 이른밑무늬하고 빗살무늬를 꼭 알아야 돼. 왜냐면 이게 내신 과정에서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왜냐면 청동기 시대에 민무늬 토기가 있어가지고 이른밑무늬랑 헷갈려서 그런 거고,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둬야 되고, 그 외에 뭐 덧무늬나 눌러찍기 토기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더 눌러 뱃살 실제로 토기의 발전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농경이 시작되는 바람에 밭농사 조피 수술을 지으면서 토기를 사용했다. 그 토기는 뭐다? 이런 더 눌러 뱃살이 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농사를 짓는데 여기다 조피 수술을 막 심어놓고 농사 힘들게 지어놓고 다른 데로 이동해 갈까? 그건 바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뭐 한다? 정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착 생활을. 이게 빗살무늬 토기죠. 이게 왜 빗살무늬 토기야? 빗살이 있으니까. 좀 어려운 말로 이거는 요즘에 안 나오니까 들문토기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어골문토기 몰라도 돼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는데 주로 어디에 사느냐? 강가나 바닷가에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강가나 바닷가에 살까? 그렇지, 농사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가에 사는 거야. 바닷가에 사는 이유는 고기 잡아먹으려고. 고기 잡아먹으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는데 강가나 바닷가, 이것 때문에 구석기와 신석기는 또 완전하게 대별돼 버리는 거예요. 봐봐. 자, 아까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는 어디 존재하고 있다? 내륙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왜? 주로 동굴에 살다 보니까 산악 지역이 많은 내륙 지역에는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있는 거고, 그 외에 뭐야? 그 신석기 시대 유적지는 어디에? 강가나 바닷가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왜? 농사 짓고 하려면 평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흐름대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정착 생활을 하니까 동굴도 아니고 막집도 아니고 이제는 집을 제대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움집을 짓고 사는데 이 움집도 이게 신석기와 청동기 움집이 있어요. 자, 움집을 짓고 사는데 움집은 신석기 시대에도 움집을 짓고 살았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도 움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자, 신석기와 청동기 둘 다 움집에 살았는데 언제가? 신석기가 당연히 집 짓는 기술이 발전했을까 안 했을까? 발전 못했겠지. 옛날 훨씬 더 과거니까. 맞죠? 고개 끄덕끄덕했어. 자, 일단 그래서 어떡하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추위를 피하는 거겠죠. 추위를 피하려면 땅을 깊게 파야 돼요. 깊게 파가지고 기둥을 요렇게 놓고 요렇게 덮은 다음에 입구를 만들죠. 자, 화덕은 어디에? 난로 같은 화덕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위에서 본 모양은 동그란 형태가 돼가지고 여기 입구가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전체적으로 뜨거운 기운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신석기 움집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이제는 신석기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청동기 시대는 집 짓는 기술이 발전했겠죠. 그래서 땅을 거의 파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학교 쌤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이걸 지상 가옥화되었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땅을 안 판다는 얘기예요. 땅을 안 파고 여기다 기둥 세우고 요렇게 하고 입구를 요렇게 만들어요. 당연히 이제 집 짓는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화덕은 중앙에 안 있어도 되고 어디로? 벽 한 구석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위에서 본 모양은 이렇게 원형의 움집이 아니라 직사각형의 움집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래서 신석기와 청동기 움집 차이 알겠죠?
가능하면 지금 필기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인강 다시 한번 돌려들으면서 그때만 필기하는 게 그게 더 나아. 지금 집중하는 게 낫고. 알겠죠? 우리 학원은 인강을 찍으니까 인강으로 다시 한번 필기하는 게 낫고 집중해가지고 이걸 그냥 흐름대로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해요.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신석기는 아직 집 짓는 기술이 발전 못했으니까 땅을 파고 중앙에 화덕이 있고 위에서 본 모양은 원형의 움집이다. 그런데 청동리는 집 짓는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땅을 거의 파지 않고 지상 가옥화된 거죠. 화덕은 한 가장자리, 벽 한 구석으로 이동하게 되고 위에서 본 모양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움집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 움집은 원형이다. 그 다음에 중앙에 화덕이 위치하고 있다. 여기 땅을 이렇게 팠겠지. 그 다음에 여기 기둥이 있을 거고 화덕은 어디?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신석기 시대 움집의 특징이다. 자, 이때는 씨족 중심의 부족 사회, 이제 무리 지어 다니는 동물과 같은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씨족 같은 가족들끼리 모여가서는 무리 사회였고 부족 사회였고 그 다음에 평등 사회였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평등 사회일까? 재산 때문에? 아니야. 아직까지 생산물이 많지가 않아요. 좁쌀 먹어가지고 배부르겠어? 좁쌀 가지고 배 못 채우니까 사냥도 해요. 부수적으로. 그리고 이 시대에 목축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목축이란 건 뭐야? 뭔가 사냥을 나갔다가 양이나 이런 걸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기르기 시작했다는 거야. 길러가지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개나 고양이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물론 개는 사냥할 때 썼다가 사냥 끝나고 나면 복날 되면 어떻게 잡아서 먹었겠죠. 그래서 이 목축도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먹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평등하게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평등 사회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공통점 평등 사회였다. 자, 그래서 인간이 원래 자연 상태에 있는 물건들 고기나 그 과일 같은 것을 갖다가 채집해가지고 먹던 이런 시대에서 인간이 직접 자기가 먹을 것을 농사짓고 키우고 해가지고 먹고 살았다 해서 이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목축의 시작을 뭐라 부르느냐? 신석기 시대에 인간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 불러요. 자, 구석기 시대는 돌을 떼서 쓰는 무슨 석기? 뗀석기를 썼죠. 당연히 주먹도끼와 순배찌르기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이제는 간석기, 이제는 갈아 쓴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 간석기다 보니까 이걸 알 필요 없어. 갈돌, 가는 돌이겠지. 갈판, 가는 판이겠지. 돌삽, 이거 뭐 할 때 쓸까? 농사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요 표면이 어때요? 맨들맨들하지. 왜 그럴까? 갈아서 썼으니까. 이걸 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 중요한 거. 가락바퀴가 있는데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